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든 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여부가 또 사실은 가장 큰 쟁점으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칭, 타칭,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하는 심평 변호사. 요즘 이분이 뭐 얘기하면 막 계속 써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하면 좀 멀리 내가 좀 전열에 가다듬고 힘을 좀 비축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멀리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측근 의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비슷한 말 한 역사가 없다. 심평 변호사가 도대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매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와주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변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전 이분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영수회담을 제가 매개 했다고 얘기할 때부터 자기 주장이 뭐 영수회담이 너무 늦게 열렸기 때문에 아마 채널이 한 10개 정도 가동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부터 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사람 그랬는데 지금 또 하나 제가 딱 이상 걸린 게 당을 한동훈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얘기할 때부터 맞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 한동훈을 이 굉장히 거악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자기 정치하고 싶다는 그렇게 좀 제가 걸러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 다 걸러 들어요. 뭔가 윤석열하고 약간 손해진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번에 이제 윤한이 이제 안 좋으니까 한번 기회를 잡자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한동훈을 거악으로 만들어서 그걸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가장 과장된 얘기가 한동훈이 당 조직을 잡고 있다고 이상했는데 전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게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연기하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만약에 노린다면 대권 노릴 텐데 그럼 이쪽은 당대표 규정이 있어요. 이 시한이.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동훈은 전당대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퇴를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맞거든요. 앞뒤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좀 정치 공작형 발언이 아닌가. 한동훈을 좀 죽이기 위해서. 근데 심평 변호사가 그동안에 또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람 제가 알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나서기 전부터 이분이 그 로스쿨 변호사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판사 출신인데 약간 좀 진보적인 상황에서 또 열심히 또 자기 할 말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도 해요. 한 2발, 3발, 4발 앞서가서 얘기하다가 윤석열 쪽으로부터 멘토란 얘기 빼란 말 들었죠. 갑자기 틀었어요. 멘토란 말 빼는. 지금도 2발, 3발, 4발 앞서 나가고 있고 하여튼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 누구에게? 전당대회 그러니까 한동훈 측의 국회의원이 한동훈 측 의원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걸 들었다. 전원의 전원이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왜곡했던지 아니면은 뭐 잘못 주워들었던지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연기를 시키기에 공작을 펼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으면 전당대회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하는 게 낫죠. 빨리 해도 되는 거고 늦게 해도 되는 건데 뭐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장악력이 흐트러지기 전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늦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를 한동훈 측근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었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전당대회 출마했으면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지금 준비해라. 당신이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동훈한테 장악돼 있는 당을 뺏긴다. 네. 이런 식의 우려를 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심평이란 분은 항상 자기의 바람과 현실을 좀 뒤섞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언론이 다 받아주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숨은 뜻은 무엇인지 해석까지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죠. 저는 정보를 종합해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이렇게 터뜨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뭡니까? 영향력이 또 더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무슨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이런 걸로 보면 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다. 조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나와서 뭔 이야기하면 우리 몇 퍼센트 정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안 안 믿어요. 예. 안 믿어.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고요. 아. 그건 아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합니까? 정강호 목사는 바깥에 나와서 이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100을 진실로 포장해서 설득하고 자기 팬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실제로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출마할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당대표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자, 당원 100% 구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후보가 나왔는데 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만약 한동훈이 나오면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 되지 않는 인물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국힘은 재편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눌러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한동훈이 지금 현재는 1등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심평 변호사의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나경원 당선자는 이나연대, 나이연대를 그렇게 극렬하게 뭐 아니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나 한동훈 상대가 안 돼. 한동훈 나오면 내가 져. 뭐 이런 뜻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시킨 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아하. 또 다른 게임의 또 이제 그러니까. 요소인 거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